될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너와 나의 은퇴학교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은퇴한 사람들이 참 이 재취업에 대해서 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면접 전문가 초청을 했습니다. 잠깐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30년간 사람을 선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정기입니다. 이야, 네. 와우. 여러분 들으셨죠? 30년 동안 최고위층 면접만 전문하는 면접가들을 모셨습니다. 혹시 우리 댓글 영상 보시면서 나 이거 면접할 때마다 이런 거 힘들다. 인생 이막하려고 하면 어떤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 뭐 정리하지만 공무원들 말고는 이제 뭐 40대 후반 아니면 뭐 50대 초반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이분들이 나오기 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좀 재취업에 대한 준비 같은 거 뭐 하면 좋을까요? 일단 회사가 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네. 이렇게 만나보면 네. 퇴직에 대해서는 인정. 인정. 그런데 설마 내가 내가 뭐 당장에 나가겠는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 일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한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무원분들도 되게 만나보고 대기업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이런 얘기해요. 뭐 할까요? 뭘 잘하지? 네, 뭘 잘하지? 그동안 뭐 했지? 네, 그리고 아니 그 취업을 하려면 글쎄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이 그래도 뭐 20년 이상 대기업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했으면 뭘 좋아하는지를 아셔야지 그쪽으로 취업 준비를 하실 건데 이러면 글쎄요 되게 막연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면접하면서 보면 그 절절한 마음들을 들었을 거잖아요. 재취업에 대한. 그럼 이분들이 좀 현직에 있었을 때 이런 거를 좀 준비하고 면접에 왔으면 좀 더 좋았겠다 뭐 이런 건 있을까요? 일단 재취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실 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취업이라는 것은 다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결국에는 퇴직을 맞아요.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취업만이 네. 능사는 아니다. 취업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네.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 그렇죠. 퇴직 후에 네. 다시 대기업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뭐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하던가 아니면 뭐 훨씬 낮춰서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네네. 사실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명함에 네.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자기 거는 뭘까요? 없죠. 이름밖에 없죠. 네. 나머지는 이제 나올 때 다 그걸 반납을 하고 나오게 네. 되는데 근데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급격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20년, 30년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좀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하셨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나와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네. 뭔가 완전히 새로운 습관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를 요구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재직 중에 어떤 거를 준비할 거냐. 네. 저는 재직 중에는 네. 일단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하고 있는 일, 네. 그 일에 정성을 다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어떤 분야가 됐든지 나중에 퇴직 시점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무엇을 잘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저는 이러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필살기를 하나 정도는 회사를 다니면서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은퇴 무기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내가 나왔을 때 필살기처럼 내가 살아갈 수, 은퇴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은퇴 무기. 그게 이제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들 그러게요. 도리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게요. 제가 뭘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쪽에서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칼라 행정직에 있는 사람은 정말 막연하고 네. 그걸로 다시 가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약간 기술적에 있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이거는 업무 개발을 했고 이렇게 잘 됐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행정직에 그다음에 직급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걸 다 놓고 또 관리직이 되잖아요. 그냥 지시하는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최소 5년 이상 지속하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도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더 어려우니 취업은 해야 되겠고 차라리 나 그때 이거 끝까지 안 놓을 걸. 내가 왜 났나.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얘기 하거든요. 보통 물어보면 이제 한 4, 5년 남았다고 해요. 그것도 본인 생각에. 사실 뭐 언제 그만두러 갈지 모르지만 정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 4, 5년 남았는데 마땅히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차라리 기술 분야에 남아있을 걸. 이런 분들이 새로 뭐 예를 들면 좀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 같은 데로 나는 가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좀 잘 될까요? 면접에서? 이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네. 어떤 사람을 원할까를 그렇죠.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 중요하네요. 본인이 지금까지 네. 뭐 경험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중소기업에 가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자리라면 이게 취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건데요. 맞습니다. 본인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일자리를 찾아야죠. 네. 경력사원을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채용해서 가르쳐서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거나 네. 어떤 분야든지 네.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셋 중에 하나는 기여할 수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지 중소기업에 가셔서 네.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선호하는 직업이 이제 그 학교 보안관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이제 군인들이나 경찰 출신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별로 지원자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려고 해요. 자, 이러면 여기서 어떻게 자기의 경쟁력을 좀 면접이나 이런 걸 할 때 면접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좀 있을까요? 일단 본인의 직무 목표를 네. 방금 말씀하신 학교의 보안관으로 정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 보안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해요. 본인이 뭔가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면접에 임하는 분이 네. 보안관의 임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보안관의 역할과 책임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보안관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네, 그렇죠. 이러한 보안관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을 보신다면 질문에 답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직무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관 그 직무 경험은 직접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그 직무에 대한 거를 알아낸다고 할까? 뭐 그렇죠. 공부를 한다고 할까요? 학습을 한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변에 지인 중에 보안관을 하시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루의 일상이 일상이. 예, 그 보안관의 하루는 어떤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보안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임무 역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죠. 능력.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기존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한번 직접 경험을, 간접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게 내가 왜 옮기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면 무엇인가 지금까지 현 직장에서 쌓아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있는 환경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그런 일을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지 그렇죠. 나는 왜 전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일단 그런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직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직을 해서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뭐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어쨌든 그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이 전직을 지금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있으시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따고 저 자격증이 필요해서 따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 면접 가서 사실 뭐 그 자격증을 비춰볼 저기도 없었고 그냥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할 기회도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얘기해 줘야죠. 네네. 그게 이제 넓이와 깊이의 문제인데 저도 넓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나는 자격증을 뭐 50개를 가지고 있다. 뭐 나는 자격증이 뭐 80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격증을 뭐 광고를 많이 하죠. 그 민간 자격증에서. 그 민간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광고들이 많이 그런 주변에 그런 광고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증을 따고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더라도 도로 연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혼자서 운전이 되려면 몇 번의 땀을 흘리면서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그런 어떤 임계점을 넘었을 때 운전이 가능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격증의 취득만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 있는 자격증, 그리고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본인의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격이 취득됐을 때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좀 더 준비가 돼 있다. 사실은 이제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경험이 쌓여야지만이 이제 숙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은 내가 준비가 더 되어 있다 정도의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다급하니까 이 자격증 따고 저 자격증 따고 해서 저희가 한 번은 그거를 가짜 증명서라고 방송을 해준 적이 있어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이 다급하니까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깊이 있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발표력이나 이런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나요? 뭐 배우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면접은 웅변 대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면접은 스피치 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무슨 발표력을 막
이렇게 뭐 돈 주고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거는 뭐 본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면접의 울렁증을 극복하는 이유는 원인을 알면 해결이 되겠죠. 면접의 울렁증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이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무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물어봤어요. 내가 잘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네,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 질문하고 답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많죠. 네.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네. 우리들의 문화나 우리들의 네. 교육이 질문을 받는 순간에 누구든지 위축이 그렇죠. 되죠.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정답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맞아요. 것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교육을 받아왔죠. 쭉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답에 익숙하지 않다. 맞아요. 그러면 문답에 익숙해지는 게 스피치 학원 가도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 무슨 복식호흡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그 아나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면접에 자신감을 갖는 방법은 면접과 동일한 상황에서 그렇죠. 계속 해보는 거죠. 머리로 익히려고 하지 말고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면접의 현장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렇죠. 조금 서툴더라도 그렇죠. 그냥 피면접자의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질문에 네. 적합한 나의 이야기를 그렇죠.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연습이 평상시에 좀 필요하다. 네. 오늘 그 우리 5060 세대들의 면접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제 뭐 1막을 끝내고 사실 2막으로 넘어가는데 누구나 한 번쯤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1막은. 그래서 제가 어록처럼 만든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인생을 잘못 선택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두 번째 인생을 잘못 선택하는 건 당신의 잘못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첫 번째 직업이라고 하는 건 어쩌다가 입사 논술했는데 하나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결혼해서 처자식 먹이 살리다 보니까 못 나온 거야. 실전 버텼는데 말씀하신 대로 2막으로 넘어가는데도 또다시 휴식 기간 없이 막 찔러갖고 아무 데도 들어가면 그 두 번째 인생을 잘못한 건 정말 당신의 잘못이라고 제가 능력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좀 쉼이 필요하고 방향성을 찾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는 좀 적합한 뭐 면접 아니면 새로운 잡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우리 지금 5060 세대분들에게 면접 어렵다 안 어렵다를 떠나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해주시면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면접을 통과하는 거는 준비된 사람이 선택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네. 만약에 재취업을 네. 근데 재취업뿐만이 아니에요. 창업에 예를 들어서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 또 그것도 브리핑을 하고 면접을 하고 면접은 살면서 계속해서 네.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소신을 전달할 수 있는 자기 표현력을 평상시에 길러 놓는 것이 면접을 이기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최고의 면접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정말 난 이거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밑에 좀 깨알같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 번 더 모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짧게라도 한 번 더 해주실 거죠? 이제 실제 면접에 실패했거나, 실패했거나, 나는 이상하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갔는데 면접에 안 됐다. 이런 분들, 나는 면접만 가면은 울렁증이 있어. 면접 이전까지는 잘 다 통과가 되는데 면접만 가면 이상하게 잘 안 된다.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전환을 함에 앞서서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답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 면접 전문가 김정기 전문가님께서 이제 확답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 몇 번 했는데 안 된다 또는 뭐 이직 전직 또는 새로운 취업에 하려고 하는데 면접만 가서 떨어졌어. 이런 분들은 좀 자기 사연을 잘
남겨주시면 한 번 더 모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낱낱이 좀 영상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와주신 우리 김정기 전문가님 모시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